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체육 측정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그러한 그 운동 능력 관련된 운동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점차적인 어떤 환경의 영향,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라고 하면 후천적으로 어떤 훈련이라든지 또는 생활에서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의식주, 쉽게 말해서 영양의 어떤 섭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의 어떤 그 신체의 능력에 따른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는 이러한 운동 잠재력의 개념을 바라보고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운동 잠재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잠재력의 개념, 운동의 소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생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개개인이 여기서 보면 생리학적 한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는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죠. 한계를 넘나든다, 초월한다. 과연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이 초월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의 신체의 어떤 생리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운동 능력의 발열, 또 운동 능력치를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무궁무진하다. 뭐 한계는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 세계에서 우리가 스포츠의 기록 세계에서는 그 한계치를 인간이 만들어낸 한계치를 초월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또는 그런 것을 수치화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러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소질은 우리가 다양한 측면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체육 측정 평가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강 체력이라든지 또는 각 종목에 따른 어떤 체력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운동 소질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치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운동의 에너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동반한 이러한 활동 영역에서 그 스포츠의 종목별, 그 종목별 우리 인간이 신체로서 넘나들 수 있는 한계점을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종목마다 쓰여지는 어떤 그러한 생리적 한계는 다를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체력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한계점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걸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스포츠고, 그러한 스포츠 각 종목마다 그렇죠. 어떤 그 체력의 한계, 그러니까 신체가 생리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항상 어떤 수치, 기록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개개인이, 그쵸? 개개인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능력치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 잠재력을 봤을 때는 사실은 선천적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후천적인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인 거는 뭔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유전적인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유전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어린 나이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적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후에 운동 능력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요. 자, 사후에 영양 상태가 좋고 또 그 어떤 환경적 요소, 그래서 스포츠를 가깝게 할 수 있고 또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의 스포츠 종목, 한 종목을 가까이서 계속 몸으로 접하고, 또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이런 표현들 사이언스적으로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후천적으로 계속적인 그 스포츠 종목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영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유소년 스포츠에서의 관심,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유소년 스포츠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 시대에 알고 있는 것들보다는, 성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축구, 그렇죠? 국가대표 축구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프로축구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나라는 특히 국가대표 축구를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손흥민 선수나 지금 뭐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유소년들이 나도 축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축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따라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소년 쪽으로도 잠재력의 어떤 영향은 아마 시각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도쿄올림픽, 네, 2021년에 개최가 됐죠. 원래 20년에 됐어야 됐는데, 자, 도쿄올림픽에서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여서정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서정 선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공감을 하고 알고 있을 겁니다. 세대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여서정 선수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은 모 체육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여홍철 선수, 전 여홍철 선수죠. 자, 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서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뭔가요? 유전적인 요소를 물려받았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유전적인 요소를 물려받았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10년 전에는 사실은 뭐 유전적인 요소를 한 20% 정도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전적인 요소로 얼마만큼 이러한 그 개인의 생리적인 한계치, 운동의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타액 채취라든지 또는 혈액 채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요, 유전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스포츠 종목을 했을 때 더 발전적일 수 있고 그 한계치를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유전적인 어떤 그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방금 설명했던 그런 그 영철 교수의 그 딸인 여서정 체조 선수, 국가대표 체조 선수죠. 금메달을 딴 것만 봐도 뭔가 체조에 대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어떤 영향,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생리학적인 어떤 영향들이 여서정 선수에게 갔을 수 있죠.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서정 선수의 어머니도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체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자, 영웅철 전 선수가 체조 선수 생활을 할 때, 그렇죠? 국가대표를 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를 나갈 때, 그럼 그때 어린 나이에 여서정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운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경기를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영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스포츠에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이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 운동이 재밌을 것 같고 이 운동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장난처럼 시도해 봤는데 그렇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후천적인 우리 운동의 개인의 역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도 타고났을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유전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다. 후천적으로도 그렇죠. 이미지 트레이닝 플러스 알파 뭔가 계속적인 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이 잘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주변의 칭찬 이런 것들이 이런 운동 소질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기 전에 운동 잠재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운동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특징은 아마 앞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어떤 계기, 우연치 않는 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운동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를 접했는데 그 스포츠에 적절하게 내가 참 잘 하는 것 같아. 또 남들보다 더 쉽게 하는 것 같고 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빠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이걸 본인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또 어떻게요? 주변에 부모님이나 또는 아니면 코치나 감독 선생님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남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건 사실 본인도 알지는 못했지만 선천적으로 뭔가 그 부분에 있어의 운동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운동 능력치를 얘기를 할 때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어떤 체력 요소들, 그렇죠. 특징적인 체력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체력 요소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운동 능력치에 의한 어떤 그 본인도 알 수 없었던 유전적인 거 또는 후천적으로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맞는 말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는 아까도 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가 있거나 또는 본인도 지금 스스로 뭔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도 지금 검사를 해서 다양한 어떤 후천적 질병 유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드리는 것도 좋고요. 오늘은 운동이라는 개념이니까 운동 능력치가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순발력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지구력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되겠죠. 네, 열심히 생활하면서 운동을 생활을 하게 되면 관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 자녀의 과연 운동을 내가 지금부터 스포츠 어떤 종목이든 스포츠를 시키고 싶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선수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또 다른 방면으로 지금 우리 아이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발전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까 타액으로 간단하게 뭔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타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네, 제 기억으로는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전쯤에는 그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게 약 90까지에서 한 120까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한 900여 가지까지 그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그 유전자 안에 뭐 앞으로의 질병 유무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부분에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당뇨가 올 수도 있고 비만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는 고혈압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유전자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알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는 걱정이겠죠. 그죠? 걱정을 줌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 뭐 또 지금 현재 뭐 MZ 세대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생활의 소통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변화시키는 단계가 됐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활적 차원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아이가 과연 유전학적으로 유전학적인 문제를 파악했을 때 운동에 있어서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그리고 어떤 연구의 그러한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안에서 간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 그 순발력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만큼 그 순발력에 관련된 세포를 지니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은 운동으로 봤을 때 순발력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많이 유전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전학적으로 예를 들어 순발력에 대한 그런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그렇죠. 순발력 관련된 스포츠 종목을 하게 된다. 충분히 그렇죠.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치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걸 지금 현대 사회에서 유전학적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프레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1964년도에 운동 잠재력은 운동의 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필수 요인으로서 운동 능력의 기본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현실에 1964년을 맞춰봤을 때도 다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죠?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아까 표현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운동의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순발력에 필요한 운동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찾았을 때 거의 그렇죠.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은 스포츠 종목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기준을 따진다면 다 순발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발력이 더 집중되고 순발력으로 더 뭔가 승부수를 내야 되는 스포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순발력에 관련된 스포츠 종목들을 좀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런 것들을 기술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필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운동 능력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체력 요소의 6가지는 우리가 운동 요소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동 잠재력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문제에 대해서의 운동 잠재력에 대한 표현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고 다른 어떤 내용들을 공유를 할 건데요. 앞에 우리가 영웅철 전 선수와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어떤 세대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영에서 수영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바로 박태환 선수입니다. 자, 박태환 선수는 수영의 선천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냐를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후천적으로 지금 금메달을 딴 시점 이후가 선천적인 소질이 있었나 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는 거죠. 자,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시작한 계기를 한번 가볼까요? 박태환 선수는 사실은 어렸을 때 상당히 허약한 그러한 선수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박태환 선수는 그래서 몸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상당히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호흡 관련된 그래서 이제 호흡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뭐 한 가지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할 때 뭐 산소를 많이 끌어당기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들이 걱정되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통해서 유소년 수영 그러니까 유소년들 많은 스포츠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수영을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겠죠. 이제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고 또 아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느껴졌을 거고 지금 자체에 본인의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동반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반복적인 어떤 훈련에 의해서 극복을 하고 그 반복적인 훈련을 극복을 하고 나니 정상적인 어떤 아이들의 체력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이 친구가 돋보이는 어떤 경기력을 보이더란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신체적으로, 자,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 잠재적 개념에서 생리적 한계라고 했잖아요. 신체적인 생리적인 부분에서 수영에 아주 적합한 체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신체에서의 폐나 심장 쪽을 볼 수 있는데 부력을 몸에 상체에서 부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가 일반 아이들보다 상당히 탁월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 수영 능력치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부력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체를 갖다 보니 이건 우리가 잠재력이잖아요. 선천적인 어떤 신체의 선천적 잠재력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운동치로 그대로 더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내 신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언제요?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수들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본인의 신체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게 되나 봐요. 실력치가 더 향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예로 우리가 운동 잠재력에 대한 어떤 개념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자, 그 박태환 선수라는 선수가 수영으로서 뭔가 기본적인 그 또래 아이들과의 체력 수준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었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뭐 땅콩이나 호두나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그렇죠. 우리가 백신을 주는 것처럼 조금씩 소량으로 그러한 견과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금의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뭔가 약간의 견과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겠죠. 몸에 뭔가 피부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백신을 주는 것처럼 섭취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러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쓰거든요. 의학적으로. 그죠? 여러분들도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워낙에 정보가 우리가 많으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맞춰서 뭔가 점차적으로 반응을 주고 또 다양한 방법치들을 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운동 잠재력의 개념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 잠재력의 개념을 통해서 다음 장에서 운동 잠재력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